믿을 수 있나요? 높은 산들 사이에 자리 잡은 먼 땅에는 결혼한 남편이 있어도 저지먼트 없이 결혼 밖의 관계를 가질 자유가 있는 여성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밭에서 일하러 나가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곳은 의료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신비한 질병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낮 동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파키스탄으로 놀랍도록 친절하면서도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땅입니다. 그곳의 신비와 모순은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이상한 질병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요? 끝까지 보세요. 믿으세요. 당신은 이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칼라시 사람들, 자유의 부족,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들이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결혼했다 해도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면적은 980평방킬로미터이며 인구는 2억 4,5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칼라시 부족이라는 희귀하고 독특한 공동체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힌두쿠시 산맥 깊은 곳의 칼라시 계곡에 살며 수천 년간 정착해 있습니다. 칼라시족은 일반적으로 피부색이 더 짙은 대부분의 파키스탄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독특한 외모로 눈에 띄며 공정한 피부, 갈색 눈,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럽인처럼 푸른 윤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들의 부족으로 불립니다. 오늘날 이 부족의 인구는 약 3,000명에 불과하며 전설에 따르면 매력적인 관습으로 가득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사나운 전사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칼라시족은 평화로운 정신과 즐거운 태도, 그리고 낙관적인 삶의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족의 가장 눈에 띄고 잊을 수 없는 특징 중 하나는 결혼과 성에 대한 그들의 자유로운 관점입니다. 이곳에서 여성은 제한 없이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으며 커플이 서로 연결감을 느끼면 남편 앞에서도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느낀다면 언제든지 헤어져 새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압박 없이 이루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족의 기혼 여성이 새로운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을 떠날 수 있지만 사회의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문화적 특징은 매년 5월에 열리는 조시 축제 동안 독특하게 기념됩니다. 이 축제는 3일간 진행되며 여성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는 동안 남성들은 드럼, 플루트 연주와 함께 박수를 쳐가며 응원합니다. 현재 결혼한 여성들이 새로운 연애 파트너를 찾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남성이 이미 결혼한 여성을 공식적으로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신부 가격 환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성은 이전 남편에게 새로운 파트너가 신부 가격을 환급할 것임을 알리는 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부 가격이 원래의 2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남편이 결혼식에서 소를 한 마리 준 경우 새로운 남자는 그녀의 남편으로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해 2마리의 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관계는 비공식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며 가족이나 시족 간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칼라시 부족은 한때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로 인정받았지만 여성들이 남성과 상호작용할 때 웃는 모습을 보기란 희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젊은 칼라시 소녀가 누군가의 손에 부드럽게 입맞춤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오래 지속되는 독특한 인상을 남깁니다. 농부들이 들판으로 총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 총을 들고 밭으로 가는 농부를 상상할 수 있나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총기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파키스탄 농부들이 밭으로 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면 이 지역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문화적 특성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방어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여기 사람들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파키스탄에서 총기를 사고 파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이다. 마치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 것처럼 간단하다. 높은 수요에 따라 충분한 공급이 이어져 총기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 가능하고 자주 거래되는 품목이 되었다. 특히 카이베르 팔루스탄주에 위치한 다라 아담 캐리라는 한 마을은 75%의 인구가 관련된 독특한 거래로 유명하다. 그것은 불법 총기 제조와 판매이다. 이 거래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마을의 정의적인 직징이 되었다. 다라 아담 켈의 주요 도로를 걷다 보면 거리는 양쪽으로 무기 상점이 늘어서 있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다. 상점 안에는 권총, 기관단총, 칼라시니코프부터 자동소총, 로켓, 지뢰까지 모든 것이 놀라운 정밀도로 제작되어 있다. 이러한 무기의 가격은 매우 놀라울 수 있다. 이곳에서 수제 권총은 단 $47에 불과하며 수입된 총기는 3배에서 4배 비쌀 수 있다. 장인은 단 10일 만에 복제품 기관단총을 제작할 수 있다. 최초의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추가 버전을 만드는 데는 단 2에서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라 아담 켈에서의 무기 거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황금 시대는 1979년 아프가니스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마을은 해당 지역의 불법 무기의 최대 허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및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에 인접한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총기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의 대도시에서는 총기 사용이 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소유하고자 하는 특정 유형의 화기에 맞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부유층에게 개인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그들이 외출할 때마다 종종 더 높은 경찰 호위를 위해 무장 경호원이 동행합니다. 흥미롭게도 파키스탄 경찰은 종종 민간인처럼 차려입어 사설 경호원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에서는 매일 저녁 군사쇼와 연극의 혼합인 의식이 진행되기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에 군중이 모입니다. 이 의식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일상적인 장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와 파키스탄, 복잡하고 종종 긴장된 관계를 가진 두 이웃 나라가 1959년부터 와가 국경에서 이 기념식을 시행해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나라의 군인들이 마주하여 결전처럼 느껴지는 애국적인 공연을 펼칩니다. 한쪽에서는 인도 경비원들이 밝은 빨간색 부채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병사들은 같은 디자인의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다. 두 그룹은 날카로운 정밀함과 에너지로 행진한다. 경쟁에 가까운 힘과 조정을 선보이며 의식은 약 45분간 지속되며 우렁찬 팔꿈치 걷기, 하늘 높이 차기, 땅을 흔드는 강력한 발차기로 가득 차 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하지만 극적인 요소가 한 스푼 섞여 있다. 드라마가 부족하지 않다. 군인들은 과장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고 가슴을 부풀리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동기화된 동작을 수행한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지면 양쪽 국가의 국기가 조심스럽게 내리고 접힌다. 행사 마지막에는 양측 군인 간의 확고한 악수가 이루어지며 경쟁 중에도 외교의 암시가 담긴 순간이다. 그 후 국경 게이트는 무거운 마무리로 닫히며 두 국가 간의 경계를 표시한다. 사람들이 끌리는 진짜 이유는 그 배경에 있는 더 깊은 이야기이다. 이 의식은 수십 년간의 분쟁, 전쟁, 그리고 협상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계속되고 두 적대자가 대립적이면서도 이상하게도 존중하는 의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상징이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우호적인 경쟁의 나타남, 미묘한 우월감의 표현,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가? 페어리 메도우스, 죽음의 도로. 너무 위험한 도로가 있어 그 길을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거나 조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하게 된다.
여기는 종종 천국 같은 낙원이라고 묘사되는 페어리 메도우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도로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페어리 메도우는 파키스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에서 9번째로 높은 8,126m의 나가 파르밧 산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등산가와 자연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지만 이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행은 이른바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 집 탑승으로 시작됩니다. 이 좁고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는 절벽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며 두 대의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올 때는 많은 구간에서 겨우 한 대가 지날 수 있는 폭을 가집니다. 운전자는 더 넓은 곳에서 멈춰 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매 커브마다 긴장된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차량의 바퀴가 도로에 겨우 몇 인치만 닿아 아찔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극도의 위험 때문에 특별 면허와 상당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만 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도로의 일부 구간이 수직 절벽에 걸쳐 불안정하게 매달린 임시 돌들로 보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간은 공중에 매달린 허름한 나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1시간 30분이 운전 후 짚는 당신을 산의 기슭에 내려다 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3,300m 이상의 고도에 있는 페어리 메도우에 도달하기 위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하이킹을 하거나 등산을 위해 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정은 힘들지만 숨막히는 경치가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봄철에는 페어리 메도우즈의 밤 기온이 섭씨 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경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봄처럼 아름답습니다. 페어리 메도우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난가 파르바트 기슭 캠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추가로 3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눈으로 덮인 산의 기슭이 펼쳐지며 방문객들을 말문이 막히게 하는 장관의 자연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페어리 메도우즈 외에도 파키스탄에는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위험한 노선이 있습니다. 카라코람 고속도로는 세계 8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로의 명성은 확실히 1959년에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 정부는 이 역사적인 도로 건설을 시작하였고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이 도로는 1290km 이상 뻗어 있으며 이슬라마바드에서 약 14km 떨어진 도시인 라왈핀디에서 시작됩니다. 이 도로는 펀자브, 카이버 멍크툰크와 길기트 발티스탄을 지나 중국의 신장 지역으로 넘어간 다음 쿤제라브에서 끝납니다. 건설은 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험난한 눈 덮인 지형과 갑작스러운 낙석, 수많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20년이 넘는 노력 끝에 거의 1000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라코람 고속도로는 그 길이와 건설에 필요한 노력뿐만 아니라 해발 4,600m라는 놀라운 위치 때문에 전설적입니다. 이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장엄하고 위험한 산맥 중 하나인 카라코람 산맥을 따라 뻗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주 홍수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시달립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독특한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산악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은 운명을 유혹하듯 대담하고 화려한 색상의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럭과 버스들은 복잡한 패턴과 화려한 색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파키스탄의 영혼을 반영하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이러한 차량을 변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외부 장식만 해도 3,000에서 5,000 미국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내부도 장식됩니다. 일부는 이것을 파키스탄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는 고가의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열정입니다. 차량을 장식하는 것은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표현, 종교적 헌신, 그리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소유자들은 종종 운전자가 차량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 그것을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위험 있는 종의 새들은
거의 모든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다른 인기 있는 이미지들에는 물고기, 모스크, 신화 속의 말, 비행기, 심지어 유명한 가수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차량의 내부는 종종 화려한 외관을 초월하는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숙련된 운전자는 장식 스타일만으로도 트럭의 출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발로치스탄과 페사와르의 트럭은 종종 전통적인 목재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라왈핀디와 이슬라마바드의 트럭은 현대적인 플라스틱 재료를 선호합니다. 일부 예술가들은 독특한 지역적 매력을 더하기 위해 낙타의 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005년 기준으로 카라치시에는 트럭과 버스 장식 산업에 종사하는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숫자는 이 장인이 파키스탄 문화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화려한 버스들의 감명을 받으셨나요? 아래에 당신의 답변을 남기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예 또는 아니요. 이 이즈즈 차량들이 외관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더라도 내부는 매우 간단하고 소박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조립 라인이나 자동화된 기계 없이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됩니다. 각 목재 및 금속 조각은 수동으로 용접되고 조립됩니다. 프레임은 섹션별로 조립되고 그 후 보호 패널로 덮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은 조심스럽게 도색되어 다채로운 버스로 변신합니다.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무기력한 신비한 질병. 파키스탄의 미안쿤디라는 작은 마을에서 두 형제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기록된 적이 없는 희귀하고 난해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상한 증상은 낮에는 살고 밤에는 죽는 소년들이라는 별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압둘 라시드와 슈와이브 아흐메드는 태양의 리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48am경 첫 빛이 비추면 그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채로 일어나 평범한 아이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해질 무렵 그들의 몸은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눈을 뜨거나 먹거나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상태는 밤새 지속되며 새벽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햇빛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소녀는 처음 증상이 하악, 통증, 치통, 그리고 결국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들의 사진은 아프고 이로 인해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소년들이 집에서 멀리 가지 말고 해질 무렵 이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이한 상태는 가족의 우려와 과학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의사들은 이 상태가 햇빛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은 이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어두운 방이나 흐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마비와 수면 마비도 배제되었습니다. 명확한 진단 없이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소년의 부모는 사촌이다. 그들은 6자녀 중 2명이 어린 나이에 사망했으며 2명은 증상이 없이 건강하고 2명은 압둘과 슈와이브가 이 희귀한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유전적 연관성이 의심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과학자팀이 더욱 조사하기 위해 참여했다. 진단은 미아 신드롬으로 알려진 희귀 선천성 장애를 가리켰다. 이는 전 세계에서 약 600건만 문서화된 매우 드문 유전적 상태이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27명이 파키스탄 전문의가 11명이 국제의사와 힘을 합쳐 뇌의 화학 불균형을 교정하는 도파민 기반 요법을 도입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압둘과 슈와이브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밤에 깨어있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저녁을 먹고 대화하며 저녁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이것은 두 소년에게만 중요한 돌파구일 뿐만 아니라 이 희귀 장애를 가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비컨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면 압둘과 슈와이브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댓글에 이를 남겨주길 바란다. 음식, 도로, 그리고 일상생활을 자세히 살펴보자. 독특한 음식, 교통 및 일상생활 요소로 가득한 칼라시 계곡으로 돌아가보자. 여기에서 식사, 음료 및 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이 여행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음식. 칼라시 식사는 간단하지만 깊은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숙한 요리는 큰 둥근 펀자브 차파티입니다. 이 빵은 밀가루와 물을 섞어 얇게 밀어낸 후 뜨거운 팬에서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조리합니다. 또한 디저트나 따뜻한 음료로 제공되는 특별한 어두운 색의 음료도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기후와 문화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결혼 관습. 이 지역 결혼식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엄격한 분리입니다. 각 쪽은 명확하게 구분된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많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뚜렷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도로. 칼라시의 도로는 정말로 인내력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급차가 다닐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길은 울퉁불퉁하고 포트홀이 가득하며 급 커브가 늘어서 있습니다. 한쪽은 깊은 절벽이 보이고 반대쪽은 우뚝 솟은 바위벽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위로 둘러싸인 산과 작은 개천, 그리고 가끔 몇 마리의 동물이 유유히 지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도로를 지나면 소박한 한 층짜리 집들이 있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이는 이 지역의 단순한 매력을 반영합니다. 학교. 이곳의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야외에 놓인 책상과 의자가 있는 교실입니다. 현대적인 시설이나 시원한 에어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경은 매우 기본적이지만 학생들은 적응해 있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환경에서 생활하고 배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좋은 소식은 문해율이 꽤 높다는 것입니다. 대략 6% 정도입니다. 현지 인구의 2%가 문맹이며 이는 인도의 34.6%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을 통한 우리의 매혹적인 여정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응원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화면의 구석에 있는 비디오를 클릭해 더 많은 멋진 콘텐츠를 계속 탐험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